네, 안녕하세요. 21일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2기에 참여하고 계신 코치님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한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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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강이 2기, 2주차 택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하는 이문희 코치입니다. 12년 차 허벌라이프 웰니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뇌교육사 1급, NLP 강사 자격과 라이프스타일 코칭 자격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함께 변화시키는 건강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시고 필수 미션인 이 건강한 식사, 단백질 쉐이크를 매일 하루 한 잔씩 챙겨 드시는 여러분들, 이미 근육질의 탄탄한 몸으로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길 줄 아는 그런 코치님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 잠시 볼 거예요. 16시간 단식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유 미션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 이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식은 단순하게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과일 같은 걸 먹으면요,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나에게 에너지가 충분하구나. 그래서 들어온 포도당을 사용을 하고요. 남는 것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이게 지방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이 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먹은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을 꺼내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저장해둔 그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에 아까 저장을 해뒀던 글리코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때에 몸은 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네. 다른 에너지를 좀 써야겠다. 그래서 드디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지방 연소 스위치는 보통은 12시간 전후에 켜지기 시작을 합니다. 단식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면요, 우리 몸은 더 강하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간에 저장이 된 글리코겐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본격적으로 지방산과 케톤체라고 하는 것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케톤체는 지방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예요. 이거는 또 뇌의 에너지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단식 상태에서는요, 지방 연소가 증가하고요. 뇌의 에너지 효율도 되게 좋아집니다. 식사를 하면 몸은 포도당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면 몸은 지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식이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고 하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포식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리셋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이 단식이 꼭 이렇게 굶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배터리 시스템을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꿔끼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12시간에서 16시간 그 단식하는 거를 정말 훈련해서 나에게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시간까지 단식을 제가 딱 하루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몸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도 24시간 단식,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부터 다음 날 24시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16시간의 훈련이 되어져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24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48시간, 72시간까지 단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물론 지방이 연소가 되는 게 극대화가 되고 또 자가 포식도 증가가 돼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근손실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서 이틀, 3일 정도까지 단식을 하실 때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정말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서 단식을 진행하신다면 근손실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망치는 숨은 독소, 정제 씨앗 기름의 정체를 파헤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이 찌고 몸이 붓는 그런 진짜 이유가 또 칼로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의 이런 조절 시스템을 망치는 숨은 독소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물만 먹어도 체중이 늘거나 아침마다 손이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뭐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는 우리 몸의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율 99%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라는 이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겠죠. 진짜 범인은 칼로리가 아니고 정제 씨앗 기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음식들에 이 정제 씨앗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우리의 뇌와 세포를 파괴하는 신경 독소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이런 씨앗으로 만들어진 기름들은요, 정말 이 씨앗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씨앗에 기름을 쥐어 짜기 위해서는요, 그냥 안 되죠. 석유 추출물 화학 용매제인 핵산을 투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 화학물질을 날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온으로 끓이게 돼요. 이렇게 초고온 처리 과정에서 자연 항산화 성분은 100% 파괴가 되고요. 열에 극도로 취약한 오메가6가 산화가 되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발암, 독성 물질로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독성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뇌와 세포를 파괴하는 신경독소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누가 마이크 켜 있으신 분 계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네. 이렇게, 정제 기름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우리 세포막은 벽돌처럼 굳어버려요. 이렇게 산화가 된 오메가6 기름이 우리 몸에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의 세포막을 뻣뻣한 벽돌처럼 굳게 만들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호르몬인 신호 전달 물질이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배부를 때 배부르다라고는 하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 호르몬이 뇌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달되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 상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러면 지방세포에서는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하고 열심히 외쳐대는데도 이 정제기름으로 인해서 이 뇌세포막이 굳어지면요. 지방세포가 보내는 이 포만감 신호를 뇌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비상 상태야. 나 굶고 있어. 라고 그렐린 호르몬이 이 배고파 호르몬이 이 공복감 신호를 계속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폭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굳어진 이 뇌세포 때문에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이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문제는 또한 장 건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정제기름과 초가공식품은요, 장내에 이 비만 세균들이 득세하게 만들고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것을 굉장히 감소시켜요. 급감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뇌는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뇌가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요구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요,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 전신 부종이라고 하는 이런 만성 염증으로 인해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거든요.
이미 이렇게 번진 불길은 일단은 끄고 봐야 되니까 이 불길을 끄기 위한 만성염증을 끄는 3대 핵심 영양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망가진 조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리셋할 수 있는 영양 처방전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지점은 바로 세 곳인데요. 독소 해독 공장이 마비된 지방 간,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 조절 시스템이 붕괴된 인슐린 저항성.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혈액과 림프 순환이 막혀버린 전신 부종입니다. 살이 잘 빠지도록 대사가 잘 되는 몸을 먼저 준비해야지 다이어트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간을 교체하는 건데요. 우리 몸의 지방간은 단순히 에너지가 넘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몸속의 독소를 처리할 영양소가 부족해서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간이 해독을 멈춰버리면요. 우리 몸은 절대로 지방을 태울 수 없는데요. 이때 가장 강력한 해독 요원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가 이 멀티비타민 무기질 컴플렉스하고 함께 리프트오프를 통해서 간에 쌓인 이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 있거든요. 간이 살아나야지 대사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 방어막을 치는 것인데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 가짜 배고픔의 원인은 요동치는 혈당이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방어막을 형성해 주고요. 또 크롬 성분, 키토산에 들어있죠. 크롬 성분이 굳게 닫혀있던 이 세포의 문을 열어서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하고 우리 하루 한 잔 다이어트 필수 미션이 포뮬라 원 쉐이크를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이 방어막을 만드는 핵심 병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여있는 염증 찌꺼기를 배출해줘야 돼요. 아침마다 몸이 붓고 무거운 것은요, 살이 아니라 염증수인데요. 이 칼륨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와 정제된 수분을 체외로 빠르게 씻어내야 합니다. 인스턴트 허벌 베버리즈를 통해서 수분 섭취를 늘리면요, 전신 순환이 촉진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스템 리부트 처방전입니다. 지방 간에는요,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에는 식이섬유, 부족에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런 허벌라이프 제품군이 동시에 작동을 할 때에 멈춰있던 여러분의 그런 대사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요. 절대 여러분의 의지를 탓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몸의 원료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이어트는 고통스럽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뇌와 세포에 좋은 진짜 원료를 넣어주는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21일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한다고 해도요, 한쪽에서 여전히 몸을 녹슬게 하는 음식들과 친하게 지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는 21일간만이라도 이 망가진 시스템을 리셋하는 실천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3기 때에는요, 자유 미션에 21일간 설탕, 밀가루, 정제 씨앗 기름 멀리하기를 추가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가짜 기름을 버리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재생해주는 진짜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방에 있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걸 처분해 버리고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품질의 오메가3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굳어버린 우리의 뇌세포의 소통망을 뚫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전신 부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서 비만 세균을 굶겨 죽이고요. 장내 환경을 정화해야 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요. 뇌에 안정감이 전달되어서 감정적 폭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요.
독소를 빼고 뇌를 구축하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 박용우 박사님도 그렇고 또 다른 이런 의학 전문가들이 현대인의 식단에서 이 정제 씨앗 기름, 그러니까 식물성 식용유죠. 이런 것들을 이 만성염증과 비만의 숨은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정제 씨앗 기름은요, 우리의 뇌 조절 시스템을 파괴하는 신경 독소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기름이 살찌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다시 좀 되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 드레싱에 얘네들의 이 드레싱에도 이런 씨앗 정제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참치캔 거기에도 카놀라유가 들어 있고요. 심지어 볶은 견과류에도 이 산화된 씨앗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연의 씨앗이 이 마트에 투명한 기름병에 담기기까지 이런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포도씨유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화학 공정을 거쳐 오거든요. 자연의 씨앗 상태일 때는 정말 풍부한 미량 영양소나 황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과정에서 핵산 추출이나 200도씨의 고열 처리 과정에서 정말 열에 취약한 오메가3 지방의 변형이 일어나고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결국 영양소는 제로인 상태에서 칼로리만 남아있는 정말 속빈 강정이 되고요. 게다가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발암 성분의 독성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굳게 믿고 있던 이 장바구니에 담았던 음식들, 과연 그 속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12년차 다이어트 코치인 저조차도요, 솔직히 이 참치캔에 들어있는 이 국물까지 싹 다 이 넣고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여 먹곤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말씀을 하세요. 뭐, 우리 부모들도 다 그렇게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거 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서 지금 바로 이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병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60세, 70세 때 하늘나라 가지 않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당장이라도 우리들의 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쌓아가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틱빵과 모닝빵이 버터를 써서 풍미를 낸 것 같지만요. 대량 생산되는 이런 빵에는 단가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마가린이나 쇼트닝, 경화유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것은 씨앗 기름을 고체화시킨 최악의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하게 사서 먹는 다이어트용 에너지바, 이 끈적한 결합체나 이 감자칩의 바삭함, 이런 것들이 만드는 층산 구조를 보면요. 가공식품의 유통 기한을 늘리고 이 식감을 위해서 고체로 변형시킨 기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바나 그래놀라가 건강식처럼 광고를 하지만요. 곡물을 뭉치고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량의 식용유와 설탕, 당 독소를 많이 많이 섞거든요. 그렇게 또 감자칩이나 스낵류 같은 거에도 팜유나 대두유에 튀겨진 과자는 이 오메가6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네, 또 라면 정말 좋아했는데 이 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이 유지는요, 대부분 저렴한 팜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라면은 국물뿐만이 아니라 이 면 자체가 기름에 절여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정말 진짜 영양에 무지했을 때는요, 저희 집에 정말 라면도 종류별로 박스째 쌓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그냥 수시로 끓여 먹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냉동식품 있죠. 우리가 냉동고 열어보면 이렇게 또 만두나 돈가스, 요즘 또 즉석 볶음밥 같은 것도 많이들 사시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이 이미 공장에서 한번 튀겨져 나오거나 밥알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려고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때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씨앗 기름이거든요. 또 3분 요리로 유명한 카레, 3분 카레, 3분 짜장.
또는 파스타 소스 같은 이 레토르트 식품의 풍미를 내기 위해서도 식물성 유지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채워질 때까지 배고픔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에너지만 가득 채워서 끊임없이 과식을 유발합니다. 예, 또 우유 대신 선택한 식물성 음료, 또 믹스 커피도 안전하지 않아요. 물과 기름을 억지로 섞기 때문에 식물성 경화 크림과 유화제를 들이붓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이라는 생태계를 만성 염증 상태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믹스 지금은 잘 먹지 않지만 이 커피 믹스에 있는 크림, 이 식물성 크림이요. 그거의 주 성분은 야자유나 정제유를 가공한 것이에요. 매일 마시는 이런 믹스 커피가 혈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유,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도 또 맛있게 또 먹죠. 건강한 우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우유 대용으로 마시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액체 상태로 단백질을 만들 때에는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씨유를 첨가하는 브랜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는 이 음식들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만성 염증 상태로 황폐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라는 건 정말 내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네, 이제는 계산대 앞에서 결단을 좀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분표에서 식물성 유지, 대두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쇼트닝, 마가린, 가공 버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보이면요,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네, 대신 올리브유나 천연 발효 사워도우나 생견과류, 무가당두유 같은 진짜 대안으로 식탁을 리모델링 해 봅시다. 다이어트는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원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가짜 건강식을 밀어내는 진짜 대환 교환표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섭취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 말고요. 몸의 원료를 바꿔서 우리의 이 망가진 내 몸의 토양을 회복을 시키고 세포가 원하는 진짜 영양소를 채워넣는 정말 평생 유지가 가능한 평생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네,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가 함께 합니다. 네, 뇌와 몸을 영양으로 채우는 진짜 한 끼 식사 시작하세요. 나쁜 기름과 화학 유화제가 없는 깨끗한 단백질, 그리고 뇌 건강을 돕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조화된 식사가 필요합니다. 가공의 맛에서 벗어나 우리의 뇌를 깨우는 식사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세트 포인트는 다시 맞춰질 거고요. 21일의 도전, 지금 바로 진짜 원료로 우리의 몸을 바꾸는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2기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증자 확인 기간과 챌린지 예치금 환급하는 시간 보낼 거고요. 다음 주일날 29일날 일요일에는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12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비만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주변의 분들도 비만으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기 때 완주자가 한 절반 정도는 완주자 지금 현재 계시거든요. 그분들 행운권 추첨해서 이 최첨단 이 챌린지 프로그램 98만 원, 저는 98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98만 원에 상당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이어트의 비만의 뇌과학 특강.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2기 3주차 혜택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